황금재능 이강인이 여러 차례 킬패스를 찔러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며 맹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막판 실점에 승리를 놓쳤는데요. 경기 후 평점에서는 소파스코어는 바르콜라, 우가르테, 에머리보다 높은 7점을 부여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에머리, 우가르테보다 높은 6.8점이었고 덴벨레, 바르콜라와 동일한 점수였습니다. PSG는 18일 프랑스 릴의 스타드 피에르 모르아에서 열린 리그앙 16라운드 리라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PSG로선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킬리안 음바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막판 실점에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써 PSG는 11승 3무 1패 승점 37점을 올렸습니다.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리그 9연승 도전에 실패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미드필더 이강인은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의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비난받기도 하며 현지 매체에서는 베스트 11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보란듯이 선발 출전으로 현지 매체의 예상을 깨부셨습니다. 심지어 교체 없이 풀타임을 소화했고 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2회를 기록하며 팀 동료들에게 좋은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2회나 성공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8점을, 소파스코어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활약이 괜찮았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몹의 평점도 7.0으로 좋았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드는 스루 패스를 2번이나 선보였습니다. 다만 팀 공격수 우스망 덴벨레가 이강인의 건넨 패스를 모두 놓쳤습니다. 스코어 0대0이던 전반 21분 이강인은 자기 진영에서 폭풍 드리블을 선보여 팀 역습을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들어간 이강인은 오른쪽에 있던 덴벨레를 보고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주었으나 덴벨레의 오른발 슈팅은 골대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반 41분에도 이강인은 좋은 스루 패스를 기록했으나 덴벨레의 볼 컨트롤이 좋지 못해 이를 놓쳤습니다. 이외에도 이강인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전반 28분 왼쪽 측면에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벽을 허물었습니다. 후반 33분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 압박을 받자 원터치 힐패스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PSG는 팀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강인의 활약 속에 PSG도 원정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후반 21분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왼쪽으로 침착하게 차 넣었는데요. 상대 골키퍼도 방향을 읽었으나 슈팅이 워낙 구석으로 향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요. 음바페의 선제골을 후반 추가 시간 막바지까지 유리하게 끌고 갔지만 마르코 아센시오의 패스 미스가 빌미가 돼 종료 직전 조너선 데이비드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만회할 시간도 없이 1대1로 릴 원정을 아쉽게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 9경기에 선발 출전에 한 골 1개의 도움을 올리는 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경기 후 공식 트위터 팬 반응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지쳤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준이 많이 아래에 있다고 느껴진다. 리그 우승팀의 팀정신이 아니며 팀워크도 좋지 않다. 수치스럽다. 바보 같은 놈들. 엘리케의 무색무취 전술의 실패다. 이사이코 패스는 선수들이 음바페와 무아니와 덴벨레와 함께 깊이를 찾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결국 머리가 아닌 클럽과 함께 신념으로 경질되게 될 것이다. 창피한 경기지만 우리는 익숙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을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굴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굴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2살 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팀에서 스카웃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이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이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20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해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PSG 첫 한국인 선수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앙 이달의 골 주인공으로 선정되며 화제입니다. 리그1 사무국이 15일 공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2023년 11월 이달의 골 주인공으로 이강인이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리그1은 지난달 4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몽펠리에와의 11라운드 맞대결에 터진 이강인의 첫 골 영상을 소개하며 이달의 골 주인공이 이강인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골은 리그앙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7일 사무국은 11월 이달의 골 투표에서 승리할 선수는? 이라며 11월 최고의 골을 뽑는 투표가 실시됐음을 알렸었는데요. 후보에 총 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강인의 기념비적인 리그앙 데뷔골 장면이 당당히 후보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전반 10분 오른쪽에서 넘어온 땅볼 크로스를 왼발로 침착하게 잡은 뒤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앞에서 킬리앙 음바페가 넘어오는 크로스를 흘려주면서 이강인에게 공간이 생겼고 팀이 함께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골로 자신의 리그앙 데뷔 골을 신고했는데요. 올 여름 많은 이적설을 뿌린 뒤 PSG 첫 한국 선수로 합류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득점이었습니다. 경기 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예전에 스페인에서 뛰었던 선수라 내가 잘 아는 선수 라며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와 클럽의 훌륭한 영입이다. 그를 팀에 합류시킨 건 행운이다 라고 극찬했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노력하고 공을 잃지 않고 압박에 저항하고 득점을 만들기 때문에 서포터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라며 그는 뛰고 싶은 갈망이 크다. 이러한 굶주림은 선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아직까지 완전한 플랜 A를 만들지 못했고 선수들조차 매번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 꾸준한 활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무한히도 중앙, 오른쪽 등을 계속 옮겨가고 있고 비티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이제야 안정감을 찾은 모습임을 언급했습니다. 이강인도 중앙 미드필더 왼쪽, 오른쪽, 공격수 왼쪽, 오른쪽, 심지어 중앙까지 안 서본 자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리그앙도 38라운드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곧 전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엘리케 감독도 선수들의 다재다능함, 멀티 능력도 좋지만 꾸준하게 활약할 수 있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